자, 오늘 이제 우리가 거의 메인이라 볼 수 있는 통계 단원의 정규분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할 거야. 근데 정규분포도 연속확률 변수예요.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에서 마침 독립시행을 하고 그 녀석이 의미하는 게 횟수를 의미하면 확률 변수 x가 마침 무슨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변수였어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정보가 그래프로 주어지고 우리는 그 녀석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어.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얘들아 한 개 있어, 두 개 있어, 세 개 있어, 개 많아? 개 많아요. 그지? 그런데 그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들 중에서 마침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fx는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맞나 모르겠네. 자, 루트에 2파이, 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예요. 자, 시그마 분의 1에 0어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자, x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마침 확률 밀도 함수 fx가 적으면 우린 그때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이걸 보고 당황을 하는데 괜찮아. 우리는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다만 내가 이제 이 식의 성질들을 알려줄 건데 그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보시면 우리가 기존에 했던 확률 밀도 함수는요. x의 범위가 조금 정해져 있었죠. 다른 예를 들어 뭐 0부터 4, 뭐 1부터 4, 뭐 아니면 뭐 0부터 8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 왜? 전체 면적이 몇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죠? 근데 이때는요. x의 범위가 수투들은 다들 배우셨으니까 이런 표현 알고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x의 범위가 음의 무한대서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가능해요. 그래도 전체 면적은 몇을 유지할까요? 1을 유지합니다. 그런 곡선이야. 여기까지 해야지. 자, 그런데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조금 더 특별한 상을 우리가 이렇게 뺀 거라서 이 함수도 무슨 함수야?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면적이 뭘 의미하고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도 당연히 부를 수 있지만 얘는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곡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도 불러요. 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몇 개만 조금 더 살펴보면 요 m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뭐냐면 우리가 어떤 지금 연속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그 녀석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야. 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x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던 요거 있죠, 요건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자료 조사한 그거에 자,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좀만 더 요 영어 2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를 혹시 아는 이과 친구들도 있을 거긴 한데 이거는 이과들은 곧 배워요. 미적분에서. 이거는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수고요. 대충 2.7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필요 없고 그냥 한 숫자구나. 한 2.7 정도 되는구나. 정도만. 약간 괜찮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덩어리들은 얘들아 숫자인 거대요? 그리고 이쪽도 숫자인데 다만 여기 누구만 변수인 거야? 네, x만 변수인 거야. 요 녀석만 변수인 거야. 그리고 요거 익스포넨셜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어 2라고 부르는 것도 숫자야. 그럼 이거는 무슨 함수 같아요? 1번 유리함수, 2번 무리함수, 3번 2차 함수, 4번 지수함수. 지수함수 같은 느낌 들어요? 약간 2.7의 x승 같은 느낌인 거잖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서 좀만 더. 얘들아 x-3의 제곱 몇 차 함수죠? 뭐 대칭이죠? 3대칭이죠. 뭐 대칭 같아요? m대칭인 거 보이세요? x는 m대칭인 거? 그치? x-m의 제곱인 거니까 나머지는 다 숫자니까. 괜찮죠? 자, 그럼 얘기 잘 들어. x축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내가 m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 잡어. 자, 그러면 내가 x를 m을 대입해요? 그럼 여기다가 m을 대입해. 그럼 이게 몇이야? 0. 그럼 모든 수의 0승은 어차피 얼마야? 1. 따라서 한 요 정도의 값이 존재를 할 텐데 그 값이 얼마게?
아니겠죠? 요게 1이니까 앞에 요것만 남죠? 덩어리만. 따라서 루트에 2파이 시그마 분의 1. 우리 내신을 준비하는 우리 고2 친구들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되게 잘 들어. 이제 x 값을 내가 이제 더 큰 걸 넣을 거야. m보다 큰 걸 넣을 거야. m 넣었을 때 0이죠. 근데 m보다 큰 거라면 이제 값이 점점점 뭐해? 커져요. 근데 밑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함수지? 증가함수야. 따라서 크면 클수록 커져야 돼. 근데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가 뭐 취해지는 거지? 역수가 취해지는 거니까 점점점 뭐해져? 작아져. 하지만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 지수함수니까. 따라서 x축이 무슨 선? 점근선을 가지면서 얘는 약간 요런 형태로 점점 내려가기만 하다가 요런 느낌으로 생기는 그래프일 거야. 그렇겠다가 정도만 납득만 되면 돼. 그런데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m에 대해서 대칭인 거니까 요렇게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마침 x는 m에서 최대값이면서 동시에 극대값을 갖는 거지. 그러면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래서 그래프 경은 요렇게.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마침 이렇게 생기는 녀석을 이렇게 생기는 녀석을 가질 때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항 분포는요. 앞에다 b라고 썼던 거 기억나? 근데 정규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좀 쓰냐면 빨간색으로 좀 쓸게요. 이때 네, n이라고 좀 써요. 왜요? 표현 방식이라 받아들여. 자, 그리고 우리가 정규 분포는 n, p라 썼죠. 시행의 수, 확률. 그런데 정규 분포는 여기에 평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분산을 쓰는데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쓴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표현이 이렇게 나오면 아, 확률 변수 x는 무슨 분포를 따르는구나, 정규 분포를 따르는구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의 제곱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정규 분포 곡선도 결국 확률 밀도 함수니까 전체 면적 얼마? 1, 요 정도. 아직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질 들어갑시다. 내가 지금 굳이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을 한 건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라는 걸 받아들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요. 안 외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정도.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성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자, 정규 분포 곡선은 대칭이에요. 뭐 대칭? x는 m, 즉 평균 대칭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평균 대칭이라는 건 얘들아 부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요런 데 잡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자, 이만큼의 면적 있죠? 이만큼의 면적. 얘랑 똑같은 게 반대쪽에도 있나? 당연히 있겠죠. 얘는 평균에 대해 대칭인 거니까 여기서 선을 내가 정확하게 x축과 평행하게 잡은 다음에 여기 잡은 다음에 이렇게 내리면 이 둘의 면적은 당연히 뭐 할 거야? 같을 거야. 대칭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계속 가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 F라고 하는 저 확률 밀도 함수에 M을 대입했어. 그러면 정 가운데를 대입한 거 이해되시죠? 그럼 정 가운데를 대입해서 이거 0되니까 여기 1이니까 항상 뭐가 튀어나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이다. 저쪽에다 빨간색으로 써서 이거는 흰색으로 좀 썼어요. 그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야. 루트 2파이는요. 뭐든 항상 똑같은데 이 시그마는 내가 자료를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내가 조사한 표준 편차가 20이면 그땐 20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조사한 자료에 표준 편차가 10이면 10이 들어가는 거고, 앞에 루트 2파이만 똑같은 거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경이 이런 게 가능해져요. 잘 들어. 옆에다가 좀 쓰면 자, 요렇게 x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두 개의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다 쳐, 얘들아. 그럼 예를 들어 그냥 대한민국 수험생의 아니다 대치구민의 수학 점수라고 좀 칠게요. 선생님 근데 이거 연속 확률 변수니까 셀 수 없잖아. 그냥 그랬다 치자, 얘들아. 알겠죠? 자, 그러면 그때 평균의 m이라고 했을 때 하나는 이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요게 고2 I반이라 치자. 고2 I반이 점수가 요 정도로 튀어나왔다 좀 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요게 고2 N반이었다 치자. 얘기 잘 들어줘.
자, 얘가 지금 위에 더 높게 쏟았죠. 근데 여기서는 더 이렇게 내려갔지. 왜 그래야 되지? 전체 면적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얘가 계속 위로 가는 거 아니라 불가능하겠지. 그럼 얘 면적이 더 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더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말하는지 이해하죠? 자, 그럼 질문. 두 반 중에 어느 반의 점수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노란색, 흰색. 흰색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의 원리는 이래요. 어이 고르다. 이 정도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점수가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은 N반이에요. 왠지 설명 좀 할게요. 결국 이 최대를 결정짓는 건, 극대를 결정짓는 건 얘들아 누구야? 표준 편차야. 맞아, 시그마예요. 그러면 지금 N반, 즉 노란색의 이 최대값이 더 높았다라는 건 이 자식의 표준 편차가 더 작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표준 편차가 더 작았다라는 말은 표준 편차는 평균과의 뭐를 의미하는 거야?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그럼 평균과의 거리가 더 작다. 그러면 평균 근처에 많은 점수들을 받았다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 뭐 평균 70이라면 70, 72, 뭐 68 이런 거야. 근데 얘네들은 더 낮죠. 그 말은 표준 편차가 더 크다. 평균과의 차이가 더 크다. 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 평균이 70이면 70, 90, 50, 20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그 반의 점수가 더 고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지. 뭐 들쑥날쑥하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시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그 정도 판단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하면 이래요.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더 뭐 할수록 클수록 FM 값 쓴다 뭐예요? 작아지는 거지. 표준 편차가 클수록 점점점 뭐 하는 거야? 내려가겠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개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만약에 더 뭐하면 작으면 FM, 즉 선생님 말하는 이건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더 뭐한다? 커진다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주시면 된다. 교민 이해돼? 세 번째, 당연하게도 전체 면적 얼마일까요? 네, 전체 면적은 1인데 이거 절반 면적은 얼마일까요? 0.5 정도는 괜찮지?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표준 편차가 동일해요. 다시 내가 어떤 두 개의 자료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평균은 다르다 치자. 그러면 대칭인 지점이 서로 뭐한 거야? 다른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동일하면 되게 잘 들어. 앞에 동일하죠? 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여기만 뭐한 거야? 여기만 다른 거지. 표준 편차가 똑같고 평균이 다르면.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머진 다 똑같은데 여기만 1이거나 여기만 9 뭐 이런 거야. 그럼 우리는 그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는 평행이동의 관계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이해했어? 따라서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라는 건 그래프가 뭐한 걸까요? 그래프 개형이 같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죠? 따라서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선생님 여기에다 살짝 하면 내가 예를 들어 A반, B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두 반의 표준 편차는 똑같아. 그럼 얘네가 찍는 최대 높이는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선생님 M1이라고 좀 치면, 그런데 얘네가 평균은 달라. 그러면 얘가 평행 이동만 된 거야. 이런 느낌으로.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예를 들어 내가 M2라고 하면 대신에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완전히 포개어진다라는 거지. 나머진 다 똑같은데 평균만 다른 거니까 평행 이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그 정도 느낌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게 정규분포.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얘들아 봐봐. 결국 나는 이 정규분포를 통해서 마지막에 뭘 구해야 될까요? 확률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항분포에서도 확률 구했지. 이항분포에서 확률은 무슨 확률이었지? 독립시행의 확률로서 우리가 뭐 그냥 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뭐 50시 몇 하면서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석진아 그만 자. 자, 정규분포도 만약에 내가 확률을 구하려고 하면 이 둘러싼 부분들에 대해서 뭘 구해야 돼요? 면적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적분교를 혹시 배운 친구들이 있다 한들 이건 적분 못해요. 고교 과정에서, 대학교 과정에서도 못해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 넓이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구해놨어요. 너네가 나중에 교과서를 보시면 너네 혹시 그거 기억나나? 너네 사인 30 또 얼마지? 2분의 1이에요. 이거 유도할 수 있나?
가능하죠. 정삼각형 자르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30도, 45도, 60도는 너네들이 단조건으로 문제에 주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안 주는 거야. 근데 너네들한테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사인 47 문제 단조건에 주어져? 아니면 너네 무조건 알고 있었어야 돼? 주어져요. 그지? 너네 중학교 때 교과서 보시면 뒤쪽에 삼각비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미 다 뭐 한 거야? 구해 놓은 거야.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들은 읽기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되니? 자, 그 다음 혹시 수학 1에서 상용 로고를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걸 수업 시간에 안 짚어줬는데 뭐냐면 너네 나중에 교과서 받으면 뒤쪽에 상용 로고 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표 읽는 법을 수업 시간에 배운 친구들은 그 표를 보면서 상용 로그 그 로그의 값을 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자들이 구해놨다라는 거야.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잘 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정규 분포라고 하면 모든 그래프들이 다 동일한 함수를 갖니? 아니죠. 평균의 위치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그래프의 경향이 다르지. 그러면 또 그거 역시 무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졸라 많을 거 아니야. 정규 분포 곡선도.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있고 표준 편차가 몇이냐에 따라서 높낮이도 달라, 위치도 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다 구해놓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이해하시죠? 그럼 내 잘 들어. 너네 혹시 표, 그 로그의 표를 보면 그냥 하고 조금씩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미치 2인 로그, 미치 4인 로그, 미치 5인 로그, 미치 7인 로그 전부 다 뒤쪽에 표 있나? 아니요. 뒤쪽에 표는 누구밖에 없게? 미치 10인 로그밖에 없어요. 너네가 로그를 풀면 전부 다 미치 10인 로그에 대한 정보밖에 몰라. 이해돼요? 그럼 이거는 못 구하나? 아니요. 이거 뭐하지?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로그 2분의 로그 3으로 바꿔요. 이해돼요? 즉 이렇게 밑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거를 뭐 해주는 거야?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통해서 밑이 10인 녀석으로 통일시켜준단 말이야. 이 작업을 개발해낸 거야. 수학자들이. 자, 근데 잘 들어. 그 작업을 통계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합니다. 집중. 석진아. 보시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이 거쳐요. 자,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쉽게 얘기해서 치환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지금은 변수가 누구죠? x예요. x예요. 변수가 x인데 이제 나는 치환을 할 거야.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면 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변수들 x에서 근데 x는 모든 실수였지? 이것들에 대해서 나는 전부 다 m을 빼요.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건 내가 조사하고 있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한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거를 새로운 확률 변수 Z라 칭해요. 외워야 된다. 이거를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왜? 가뜩이나 적분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프 개형도 너무 많아.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넓이를 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표를 만들어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치환이라고 하는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 지금 이 왼쪽에서는 얘들아 잘 들어. 이게 얼마였죠? m이었던 거 괜찮아요? 그치? 지금 왼쪽에서는 이게 m이었어요. 그래서 m대칭이었던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 요건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인데 그냥 우리 시그마라고 애초에 적혀져 있으니까 얘는 시그마였던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우리 괜찮아? 그런데 손이 괜찮아? 그런데 잘 들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변수가 Z로 바뀌었죠? 그럼 나는 이렇게 바뀐 거야. 확률 변수 Z 평균으로. 그러면 봐. 전부 다 뭘 빼요? m을 빼잖아. 얘기 잘 들어줘. 좀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얘는 아이 개똥멍충아. 자, 평균인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인 거네요. 맞지?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기 맨키로 얘는 원래 평균의 뭐분의 뭐하고 시그마분의 1을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빼기 시그마분의 뭐가 들어가면 돼? m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원래 평균의 a, b하고 b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 평균이 얼만데? m.
그러니까 시그마분의 m 빼기 시그마분의 m이니까 몇으로 바뀌어요? 0으로 바뀌어요. 즉 이렇게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내가 전부 다 평균식 뺐기 때문에 봐봐. 전부 다 평균식 뺐기 때문에 이 평균들이 다 몇으로 위치가 돼? 0으로 놓이게 되는 거야. 이 평균이 50이어도 0인 거고 60이어도 0인 거고 70이어도 0인 거야. 다 평균식 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 표준화 작업을 거치면 기존의 m에 대해서 대칭이었던 게 뭐에 대한 대칭으로 바뀔까요? 0에 대한 대칭으로 바뀌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들어갈 거야. 얘는 다 필요 없고 이거 뒤쪽에 빼기 m 신경 써야 돼? 신경 안 쓰는 거지. 표준 편차는 앞에 요거 개수만 신경 쓰는 거지. 그럼 얘는 기존의 표준 편차에 그냥 시그마분의 1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근데 기존의 표준 편차가 얼마였는데? 그냥 시그마였지. 그럼 시그마를 시그마로 나누니까 얼마야? 네, 얘는 1로 바뀌어요. 이거를 이렇게 치환하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야. 보완해낸 거야. 그러면 기존의 표준 편차가 3이었어도 1로 바뀌는 거야. 기존의 표준 편차가 120이었어도 1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표준 편차가 뭐하면? 같으면 그래프 경이 뭐하다? 다 같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 수만 개 그 정규분포 공성들이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면 전부 다 단 몇 개로 바뀌는 거야? 단 한 개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그거에 대한 곡선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렇게 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축일까요? Z축인 거야. 이해돼요? 변수가 Z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그래프의 경우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그래프의 경우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바뀌는 거고 여기 정가운데가 얼마임? 0인 녀석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까지 돼요? 우린 이거를 표준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기 잘 들어 얘들아. 쌤이랑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걸 이해하면 거의 성공했어. 기본문제 2번 봐봐. 별표 좀 쳐. 기본문제 2번을 보면 오늘 요거 이해하면 돼요. 기본문제 2번을 푸는 방법을 이해하면 돼. 이게 처음에 오지게 헷갈린다. 기본문제 2번 보면 확률 변수 x가 뭘 따른대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평균 얼마야? 60.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수많은 정규분포 곡선들 중에 하나인 거야. 얘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걸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자, 무슨 축? X축 괜찮아요? 그 다음에 얘는 정규분포 곡선이니까 이렇게 대칭 형태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두 개, 선생님 그냥 다 그냥 비슷한 느낌을 항상 그리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얘는 지금 얘들아 뭐 대칭이야? 60 대칭인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거기 1번 보시면 얘들아 뭘 구하래요? 자, 68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나와있지. P 확률 변수 X가 68 이상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들어? 이 68은 60보다 왼쪽 60보다 오른쪽? 60보다 오른쪽이야. 그럼 68이라고 하는 거 대각 아무데나 찍어. 그러면 얘 이상 요 넓이를 뭐하라는 소리야? 구하라는 소린 거야. 당연히 난 못 구해요. 접근할 줄 모르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를 무슨 화 작업 거쳐야 돼? 표준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거야. 즉 얘를 저 왼쪽 모양으로 옮기면 어떤 세팅으로 바뀔까를 우리가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돼? 그러면 다시 모든 변수들을 전부 다 뭐 빼고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P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68이 있는데 얘도 뭘 빼고 평균 빼고. 근데 이 평균이 이 문제에서 얼마야? 60. 근데 그건 조금 이따 쓸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뭐 빼고 M 빼고. 어차피 똑같은 녀석을 빼는 건 부등호 방향에 영향 안 주지. 그 다음에 똑같이 시그마로 나눠. 똑같이 시그마로 나눠.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유지되면 얘는 뭐로 바뀌는 거야? Z로 바뀌는 거야. 자, 기존에 X라고 했던 녀석인데 그걸 내가 M 빼고 시그마라고 하면 전부 다 이제 다 Z인 거야. Z. 근데 그 Z를 대표하는 걸 우리가 라지 Z라고 쓸 뿐. 스몰 X를 대표하는 걸 우리가 라지 X라고 쓰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확률 이거 뭐로 바뀐다고? Z 이렇게 바뀌는 거야. 자, 그다음 얘들아 68 평균 얼마지? 60. 빼면 8. 시그마 얼마였어? 10 나누면 0.로 바뀌는 거 돼요. 그러니까 요 값은 0.8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우리가 로그에서 로그 3의 2라고 하는 건 이거 좀 대충 얼마지? 하면서 우리가 얘는
로그 3분의 로그 2구나. 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얘는 얼마지? 라고 내가 표준화 시켜봤더니 이 68은 1로 옮겨오면 어느 정도에 놓였던 거야? 0.8 정도에 놓이는 거였던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 68이라고 하는 건 한 대충 0.8 정도에 놓이는 거구나. 그럼 0.8 이상 얘나 넓이 뭐하다? 같다라는 거. 이걸로 대치하는 거야. 그럼 이것들에 대한 표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반드시. 알겠죠? 그건 수학자들 다 보이는 거, 이 값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옆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부릅니다. 알아는 두세요. 알겠지? 표준화 시킨 정규 분포 표란 소리야. 그럼 거기 보시면 일단 선생님 처음이니까 좀 쓰면 옆에 스몰 z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p 0 이상 라지 z, 스몰 z. 스몰 z들을 대표하는 걸 라지 z 이런 거야. 그럼 여기 밑에 뭐라 써 있어? 숫자 처음부터 0.5 그 다음 0.8 뭐 1.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 3개만 쓸게요. 네, 하나 더 써. 1.5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런 소리야. z가 0.5 옆에 숫자 뭐라 적혀 있어요? 0.1915라고 적혀 있어요. 이런 맥락이야. 확률은 확률인데 어디서부터 출발? 0부터 출발. 그리고 z까지 대응하는 확률이 이거야 라는 소리인데 그 z가 얼마면? 0.5면 0부터 0.5까지 확률은 얼마냐? 0.1915래요. 왜요? 가 할 필요 없는 거야. 그건 그냥 구해 놓은 거야. 그 다음 0부터 0.8까지 확률은 거기 얼마래요? 0.2881이래요. 왜요? 몰라. 구해 놓은 거야. 그러면 나는 0.8이잖아. 이거 4개 중에 어디에 눈이 가면 돼? 0.8에 눈이 가면 돼. 근데 여기 확률 얼마네? 0.2881이래. 답이 0.2881이래. 그런데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z까지니까 우리는 요 확률이 얼마나 소리야? 네, 요 확률이 0.2881이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0.8 이거 이상 어떻게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그렇지. 대칭이죠? 전체 면적 1이죠? 반반 얼마야? 0.5. 따라서 얘는 0.5에서 얘를 구하면 돼.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0.5에서 0.288을 빼는 거야. 이 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 첫 문제니까 내가 좀 하면 0.2119냐? 여기 나오겠지. 기본 문제 2번에 2번, 3번 체크, 발전 문제 3번 체크. 얘들아 대강 좀 이해돼?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에요. 자, 세민아 기본 문제 1번 보자. 실제로 정규분포 그래프 성질에 대한 내용은요. 이거보다 지금 우리 교재는 거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쌤이 설명한 내용 정도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돼. 평균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최대값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똑같으면 그래프 개형이 똑같다라는 거. 자, 기본 문제 1번을 보시면 A, B, C, D는 없겠지. A, B, C가 나타내는 정규분포의 평균과 분산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정규분포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뭐 대칭? 평균 대칭이야. 그럼 우리는 지금 딱 보니까 A랑 B의 평균은 뭐예요? 같아요. C가 평균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일단 A랑 B랑 평균이 똑같고 C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3, 4, 5번은 안 되죠? A랑 B가 똑같고 C가 평균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일단 3, 4, 5번은 안 돼. 답은 1번, 2번 중에 하나인데 지금 A랑 C는요 단조건에 평행 이동하면 일치한다고 나와있지. 그럼 그래프 개형이 뭐 한 거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시그마가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건 분산이 뭐 한 거야? 같은 걸 얘기해요. 따라서 A랑 C는 일단 같아요. 근데 A랑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어? B가 더 위에 있지. 그럼 B의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거야. 다음 몇 번? 요렇게 찾는 거야. 이 정도 읽을 줄 알면 돼. 중에? 자, 발전 문제 2번 체크. 칠판 한번 지울 거라서요. 필요한 거 좀 정리하시고 지금 요렇게 되면 10번 문제도 풀어봐. 알겠지?